안녕하세요. 예, 자주 오면 안 되는데 또 왔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요즘에 와가지고요.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정이 있어서. 어, 이번에는 제 아내가 정기 검진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3년 차가 중요하다고 어떤 형제님이 강권을 하셔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검진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따라왔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뭐 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부터 30일까지 태국 일꾼들 한 10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개 교회를 같이 방문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GNTV라든지 그 계획대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많은 걸 좀 보고 배우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꾼들을 제가 특별히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일꾼들이 다른 선교사들은 연결도 잘 시켜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한국을 그렇게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20년이 넘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일꾼들 이렇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개 모임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5개 모임이 있거든요. 방콕 모임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요즘에 좀 연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세상적으로 잘들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못했어요. 못 올 것 같은데 그래서 4개 모임에서 10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일 날 이제 그분들은 8명이 돌아가게 되고요. 저는 그 중에 중심되는 두 형제와 더불어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는 중국의 광저우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태국에 유학을 온 중국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태국의 방콕에서 구원을 받은 자매들이 중국 자매들이 3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학업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 광주에 있는 자매가 이제 상당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주 갓 태어난 자매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 형님하고 같이 협력으로 광주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차 같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참석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갔던 그 자매도 참석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복음 전파는 또 기회가 있고 또 새로 막 시작된 광주 모임을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6일부터 중국 북경을 방문해서요. 거기서 선교사 수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6일 날은 이제 제 아내도 같이 북경에 와서 10일까지 중국의 북경에서 선교사 수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20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인데 일꾼들이 오면 이제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끝나자마자 이제 중국을 갔다가 7월 10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거의 뭐 만나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아무튼 방문 기간이 좀 짧고 그렇지만은
배울 거 많이 배우고 또 위로를 받고 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보다도 그 태국 선교 보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태국의 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제가 한글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언제 했는지 저도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래서 다른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북부에서는 왜 이런 걸 안 보여주느냐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잘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태국 일꾼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구원받은 것이 1982년도 5월 달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동대문이었죠. 지금은 서울 북부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동대문 교회 마장동에 그 지하에 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옛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마장동에 이게 북부교회의 그 모태예요. 저는 이 북부교회 본토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제가 같이 했었고 1982년도, 81년도부터 제가 그 동대문 교회 그 마장동 지하에 있을 때 참석을 해서 82년도 5월달에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88년도에 서대문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제 호주의 그 NTM 선교 훈련을 갔습니다. 그 당시 뭐 선교에 대해서 나간 분도 없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뭐 불모지였죠. 그런데 뭐 일반 교회에서는 뭐 그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주님이 부적 선교, 선교사로 하면 이제 뭐 최전방에 있는 그런 선교 단체죠. 그래서 미 전도 족속만 찾아서, 장글 속에 있는 그 족속들만 찾아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예요. NTM이라고 해서 새 부족 선교라는 단체에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호주에 갔어요. 그때는 제가 싱글로 갔다가 89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러 잠깐 와서 결혼을 하고 같이 제 아내랑 같이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제가 이제 훈련을 떠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한 말씀이, 그때는 이제 그 종말론이 한참 유행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종말일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으러 가느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한 28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사실 그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기 훈련 받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훈련, 그래서 장글에서 뭐 먹고 사는 그런 그 훈련, 그 캥거루 죽여서 가죽 벗기는 훈련, 뭐 이런 거 배우고요. 장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데 아무런 그 전기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그런 훈련을 하고, 뭐 훈련이 좀 상당히 좋은 훈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훈련, 캥거루를 실제로 잡아서 야전에서 이제 음식을 공급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런 훈련을 받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이 참 은혜로 이걸 제가 이렇게 NTM에 제가 한국 아시아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이에요. 사실은 한국에 지금 NTM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이 사실 제 후배죠. 그래서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을 뭐 어디까지 받았냐면은 뭐 다른 거는 제 기억에 별로 다 잊어버렸는데 장거리에 들어가서 활주로를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물론 다 잊어버렸지만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훈련이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 훈련이 저에게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내려놓음이라든지 자아 깨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가면서 몰아가면서 이제 자아를 자꾸 깨트리고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술보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배워서 그게 선교지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 방향을 잡아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고 있는 그런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파송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92년도에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92년도 1월 달에 동대문교회, 그 당시는 동대문교회였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1부 순서에는 다 끝나고 그냥 돌아가셨고 2부 순서에 잠깐 몇 분이 한 10명 남았어요. 그래서 오렌지 귤을 좀 먹으면서 이제 파송식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이 없었으면 제가 파송식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들 가운데도 아니 공문도 하나도 안 들어왔고 형제님은 파송 못 받고 나간 선교사가 아니냐. 그래서 한동안 논란의 대상이 왔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우리 이소영님께서 또 마침 또 선교사들 모였을 때 캄보디아 선교사에 모였을 때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증인이 또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참석했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할 뻔했어요. 지금은 선교사들 파송하면 이 프랜카드 붙여놓고 또 다들 와서 안수식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파송을 하는지도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에 92년도 1월 달에 가서 지금 이제 24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은 자유의 나라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일의 나라, 자유의 나라 이런 명칭을 서로 부르고 있는데 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아닌 것이죠. 이분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친절하고 웃고 성질을 잘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태국 사람이 가장 강한 민족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아 중에서 이게 다른 나라의 침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침공을 받았는데 이 나라는 침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강한 민족이에요. 아주. 인구가 6,700 정도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종족이 이제 75%가 타이, 중국계, 말레이, 그다음에 한 60여 개의 소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을 92년도에 갔을 때는 이 소수 부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태국은 그러니까 이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시, 방콕이라든지 치앙마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부족들은 국경선이 없습니다. 걸어가다가 그냥 거기서 자면 자기 집인데 오늘은 이제 태국에서 그다음 내일은 버마 가서 자도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버마 쪽에서 이제 기독교 부족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그리고 라오스에서 또 전하고, 그래서 부족들은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국의 부족들, 잘 못 사는 그런 분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조금 도와주면 이제 많이 이렇게 종교를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정통 태국민들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 역사가 거의 200년이 돼가는데 한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캐토릭을 포함해서 한 1%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한 0.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종교를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모지 중에 불모지이고, 국교가 이제 불교인데 92%가 이제 불교인데, 세계에서 인구 밀도로 따져가지고 불교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불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쪽으로 불교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음식을 전 세계로 퍼뜨리면서 이제 불교를 전파하고, 그래서 유럽 분들이 태국의 절 쪽으로 많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배우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 쪽에 이제 불교를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GDP가 이제 14,400, GDP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잘 모르는데 한국 GDP를 보니까 한 3만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수입은 이제 관광. 그래서 태국은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관광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나라거든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많이 이렇게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객들은 끊임없이 와요. 그만큼 볼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 내면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나오는데 뭐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를 제외하고 인구 밀도상으로 가장 많은 에이즈 환자를 보유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년 3만에서 5만 정도가 에이즈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연륜층이 20대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성적인 문화가 상당히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방콕의 모습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거든요. 아주 혼잡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교통 체증이라든지, 제가 치앙마이에서 한 14년 정도 있었는데, 치앙마이가 북쪽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2도시거든요. 그쪽은 상당히 살기가 좋아요. 날씨도 좋고. 그런데 14년 정도 살다가 이제 방콕에 개척을 하러 내려가니까 왜 그 지옥 같은 도시로 가서 사느냐 다들 말렸습니다. 그런데 방콕에 와서 보니까 진짜 지옥인 것 같아요. 진짜 살기 힘들고, 제 아내도 여기서 병에 걸렸어요, 사실은. 뭐 사는 게 이렇게 쉬운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보셨지만은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위로는 뭐냐면은 엄청난 인구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한 60% 정도는 여기 다 몰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나 막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영적 시장을 보면은 큰 시장이죠.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참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주위를 돌아봐도 다 우상단지이고, 택시를 타도 우상에 다 걸려 있고,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전화하고 그러는데 귀신하고 전화하는 소리 들리고, 실제로 귀신을 키우고 그래요, 집안에서. 귀신도 낳고.
이분이 이제 왕이고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분은 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명하는 그 명칭 자체가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영화를 관람할 때 먼저 찬미, 왕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다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고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그래서 신으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정치 혼란이 그렇게 있어도 이 왕이 이제 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여지껏 잘 견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해상 수단이죠. 이게 일반 교통 수단이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강이 있기 때문에. 음식,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 분류가 92%, 지금 과거에는 더 높았는데 지금은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점점 밀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뭐 그렇게 침투가 잘 안 되는데 이슬람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그 재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침투를 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이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콕 곳곳에 이슬람 세력들이 그 자리를 잡고 점점 퍼져나가고, 뭐 은행이라든지 그 시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기숙사라든지 상점, 이런 것들이 모슬림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태국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저는 잘 몰랐는데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을 잘 알아야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태국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바짝 엎드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민족성이 뭐냐면 중간이거든요. 너 죽어 그러는데 안 죽이잖아요. 말만 했지. 근데 태국 사람들한테 너 죽어 했다가는 그 사람이 먼저 총을 쏘게 돼 있어요. 이미 너 죽어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을 쏴도 되는 거예요. 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들은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 이제 그 테러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사람이 죽는데, 그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나가고 돈, 물질 이런 걸 해서 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니까 이게 또 그게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저희 특성상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주님의 그 참 자비를 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절이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정도 많고 스님들이 이제 부정도 많이 하고, 이 태국 그 국기를 보면 이게 그 종교가 이제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종교, 그다음에 그 왕, 그다음에 땅, 국민이죠. 이게 세 가지가 색깔로 세 가지 색깔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마약이에요. 마약 그 양귀비잖아요. 그 제가 여기 양귀비 그 밭에 들어가서 한 30분 있었는데 이게 어지러지래요. 이게 상당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사실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불법에 이거 걸리면 이제 힘들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제가 이 기관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관지가 그 속을 썩였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이 마약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마약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저기 마약하는 분이 알으니까 그분이 태우고 난 이 똥을 하나 먹으래요. 재. 그래서 그거를 재를 가져다가 이제 해서 물을 꼭 먹고 이제 마셨는데, 제가 한 4시간 정도 기절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깼는데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마약을 제가 권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만큼 이게 그 혈액이 있어요. 있기는 위험하죠. 태국 춤, 이거 뭐 손 꼬바라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자거든요. 태국에는 이 동성연애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한국에도 이제 그게 물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간통죄라고 그러나요? 그게 형사처벌이 안 되기로 법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죠? 무슨 법이죠? 간통죄? 그게 이제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몇십 년 만에 폐지됐는데,
어떤 분은 뭐 환호를 지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그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태국에 그 같이 동행하는 형제가 이제 50 정도 이제 됐는데,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간통죄가 없어져서 이제 교회가 좀 염려스럽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법이냐고 얘기를 해요. 태국에 그 형제가 태어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법적으로 이게 남편을 두고 그 아내를 둬도 뭐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아마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 형제가 한 50 됐는데 그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단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임에 제가 24년 하고 있는 동안에 저를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복음 전하는 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수많은 형제들을 치리를 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성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치리 문제를 고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얼마 전에는 가장 제 그 동역을 했던 그 하영세 형제가 자녀가 이제 이 성범죄로 인해서 걸리게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모임을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지켜왔는데 그 일꾼의 가정이 그렇게 걸려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희생을 감수하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고 너무 피곤해요. 이 문제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성범죄로 또 나가고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성도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 영적으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남자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 티파니라는 미스 유니버시티 이런 것처럼 그 동성 성전환자 저기 있어요. 미인 대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태국에서 열립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결혼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도 처녀로 미스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전혀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두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남자. 근데 사회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아닌데 법적으로 이제 그거를 등록을 시키려고 자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태국 같은 데가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됐다는 게 좀 이상할 정도인데, 여기 이게 화장실 마크인데 태국 방콕의 국립 고등학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안에. 왜냐하면 학생들 가운데 이제 성전환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여기 들어왔느냐,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왜 여자가 여기 들어왔느냐 싸우고 너무 다툼이 심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지혜롭게 이제 중성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말 붙여놓고 중성들은 여기 사용해라. 이게 태국의 실정이에요. 고등학교에서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방콕 모임에 이제 자매 한 분이 대학 교수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다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출석을 불러보면 이게
남자 목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그분 얘기가 진짜 한 70% 정도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그런 그 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 가운데. 그래서 한 30% 정도는 이제 성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방콕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진짜 여자인가? 요거 먼저 체크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여자랑 같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연애자들에게 복음도 많이 전해봤고,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도 제가 몇 명을 묻었어요. 그 장례식도 치렀고, 그리고 마약에 관련된 것도 많이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어떤 형제는 또 마약도 판매하다가 또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사형수 형제 그런 형제도 있고, 마약 때문에 나간 성도 있고, 그래서 이 에이즈라든지 뭐 이런 동성연애, 마약 이런 거는 태국 전체에서 뭐 어쨌든 뛰어놀 수가 없는 그런 범죄 같습니다. 여기 이제 티파니 미인 대회거든요.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면 방콕에는 홍수가 이렇게 납니다. 수상시장. 송크란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4월 달에 하는데 물축제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리기 불교 행사에서 나왔는데 축복을 이렇게 주는 행사인데, 그게 이제 물축제가 돼가지고 이때가 되면은 4월 중순 정도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전국이 다 이 물축제가 돼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네들 그런 분까지 다 나와서 물을 뿌리고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기간이 이제 송크란 축제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매년마다 한 500명이 죽어요. 정기적으로 죽습니다. 사탄이 정기적으로 이게 수확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로 대부분 죽는데 참 매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도 그렇게 죽어요. 술을 안 판다 해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참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초상을 치르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술 마시고 뒤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화가 나면 이제 총 쏴서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이 죽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러이끄라통이라는 불교 행사가 있는데 죄를 담아가지고 바나나 조그만 배에다가 죄를 담아서 이렇게 띄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행사인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죄 씻는 행사가 이렇습니다. 이런 대나무 조그만 배, 여기 다 보내죠. 이때는 이제 축복, 화약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죄가 이렇게 씻겨 나갈 때 이제 축복을 이제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밤새도록 시끄러워요. 노는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태국은. 이게 이제 코끼리인데 야생 코끼리가 아직도 있죠. 야생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국에. 그래서 뭐 텔레비 방송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원에, 장거리에 있는 사원에 야생 호랑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 사원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태국 얘기예요. 네, 이건 교통수단하고 이제 이런 송테오라는 빨간 트럭, 뚝뚝, 오토바이 개조해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태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나가고, 이게 아이들 학교 갈 때, 이게 전통적인 이런 모습에 아침 되면은 팍 차가지고 방콕에, 다른 도시는 뭐 그렇게 안 나는데 방콕은 그렇게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죠. 배가 이게 일반
운송 수단이 되어 있고요. 교통 수단. 요게 이제 그 불상인데 뒤에 보면 그 머리가 7개 나와 있는데 이게 사탄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몸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게 이제 불교의 모습인 거예요. 힌두교하고 이렇게 그 혼합된 것이 이제 불교죠. 그래서 그 뒷배경은 이제 사탄이다. 그래서 제가 방콕에 있으면서 뭐 창마이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집을 새로 이사를 가면은 왜 이제 성경에 나왔니 에베소 2장에 보면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말이 나오잖아요. 그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그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제가 새로 이제 그 창마이에 있을 때 집을 이사 가면 첫날 밤은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이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는 나가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결판을 내고 이제 둘째 날부터는 이제 괜찮은데 그게 이제 제가 한 두세 번을 그렇게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오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밤에 그 무덤가 우상 단지들 모여 있는데 딱 지나가면은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콕에 어떤 한 그 집사님이 귀신을 잘 쫓는 집사님이 한국 집사님이 관광을 오셨는데 그분이 첫날 밤에 호텔에 묵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귀신을 잘 쫓는 분이었는데 방콕에 와서는 이제 귀신에 눌려가지고 이분이 꼼짝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 호텔을 방문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냥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방콕 이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못 견디겠더라. 이게 너무 이게 눌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21일 만에 오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를 다스리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이거 싸움 때문에 늦어진 거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탄과의 싸움이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을 해도 처음에는 이제 그게 사람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죠. 우리가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구나. 선교지에서는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라든지 그리고 지금 방콕의 그 모임 가운데 젊은 형제들은 세상하고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심되는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사장님이 되고 금방 이제 그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그러면서 차를 더 좋은 걸 살려고 하고 집을 더 늘리려고 하고 그런데 중심되는 형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그 청년들, 그 후배들이 이제 이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쪽으로 눈이 쏠리게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자비를 베푸셔서 뭐 그것도 하나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 지역교회들은 이게 커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야지 또 이제 성장하고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단지인데 저희 방콕교회 앞에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아파트나 시장이나 집이나 곳곳에 이것을 먼저 세워놓고 이제 그 집을 짓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해서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집집마다 있고 이게 뭐 관공서에도 다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마다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적을 울리면서 가고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이거는. 이게 이제 수상이었던 분인데 수상이 불교 스님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위에 있는 거죠. 요거는 학생들이 절에 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태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을 그 절에서 받아야 되고 졸업하기 전에 이게 절에 반드시 가서 교육을 받고 나와야지 졸업장을 딸 수 있어요. 전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임 상황인데요. 지금 5군데 모임이 있습니다. 이 태국 지도인데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책마이, 무앙 책마이 모임이 1993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92년도 들어갔는데 태국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태국말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서 93년도부터 만천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부터 전해서 이제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점점 모임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원리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도의 삶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자라온 거거든요. 93년도에 창마이 교회가 시작됐고요. 두 번째 모임이 이제 96년도에 맷잔 모임. 세 번째가 센숭 모임 98년도. 그 중간에 교회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희가 갈라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번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그때 나갈 때 나간 성도한테 그 교회를 돌보라 그렇게 줬죠. 그래서 나간 성도들도 뭐 치리를 받고 나간 건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그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한 무리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갈라졌는데 갈라진 분들이 다 지금 교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님 앞에 가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결산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콕 다섯 번째 모임이 이제 네 번째 모임이 2005년도 저희 가족이 북쪽의 모임들을 다 넘겨주고 방콕으로 이주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둘이 부부끼리 모이다가 하나 더해져 가지고 지금 방콕 모임이 세워졌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모임이 이제 빵컨 모임이라고 2012년도 가장 최근에 생긴 모임이에요. 그래서 5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 오시는 일꾼들은 이 북쪽 4군데 모임에서 오게 됩니다. 방콕에서는 못 오고. 그리고 이제 태국 모임에서 복음이 확장이 돼 가지고 중국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떠난 이제 하영세 형제가 중국계 태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중국 남쪽에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잘 모이고 있죠. 처음에는 군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군민 모임이 지금 없어졌어요. 사회가시는 형제님한테 이렇게 돌보라고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모이고 있지 못하고 이게 이제 군민 지역이고 그다음에 충칭이라고 그러죠. 그 모임이 저희 태국에서 시작된 모임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영천 지역 그런 모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신천 모임이 성도 모임이 또 있죠. 뭐 잘 모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광주 지역에 저희가 또 모임을 세우려고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계획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작된 모임이 이제 1993년도 책마이에 있는 모임인데 초창기 때 사진이죠.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수양회는 매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거죠. 이 책마이 모임이 침례식 과정.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 모습이에요. 하영세 형제가 나가고 이제 데뷔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고 있는 그런 책마이 모임. 아픔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모임이 갈라질 때도 책마이 모임에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계속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픔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오히려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요. 북쪽은
좀 현지인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숫자들이 불었습니다. 이 데비드 형제 이번에 오실 데비드 형제 그 가족 여기 먼 솔로몬이죠. 여기 이 형제 여기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맷잔 모임 96년도에 시작됐는데 초창기 모습이고요. 침례식 요게 이제 요즘 모습이에요. 집회를 하는 모습. 요 형제 가족이 이제 전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형제도 오죠. 그래서 이 형제가 사실은 이제 그 방콕 모임에서 구원받은 형제예요. 중국계 태국 분인데 방콕 모임에서 이제 구원받고 방콕 모임에서 얼마간 있다가 이 자매가 맷잔 교회 자매거든요. 맷잔에 있는 자매하고 결혼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있으니까 이 형제가 전심사역자가 됐어요. 아주 신실하고 좋은 형제예요. 그래서 방콕 모임이 조금 제가 내년에는 1년 후에는 이제 저희 가족이 안식년을 좀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동안 저희가 안식년을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이렇게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안식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가 비어 있는 동안에 이제 이 형제가 와서 일을 다 맡을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이 형제가 내려오면 이제 이 형제가 계속적으로 방콕 모임을 돌보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좋은 형제인데 이번에 오시면 좋은 교제하시면 되고요. 이 형제가 이제 같이 광저우에 가서 이번에 중국말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할 형제거든요. 네, 맷잔교회 모습. 주일학교가 아주 좋아요. 청마이도 그렇고 주일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각 지역교회별로 이제 북쪽 교회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좀 와서 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센숙 모임 1998년도에 시작됐고요. 센숙 모임은 이제 아카 부족이라는 부족인데 이 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카 부족의 전통 의상 모습이에요. 이들 나름대로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제 머리 이거를 안 벗고 밖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될지. 여기 이제 센숙 모임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건물들이 다 있고요. 네, 이 아이들은 이제 좀 산 지역이기 때문에 노는 것도 이렇게 자유풍망하게 놀고. 네, 요게 이제 최근 모습인 것 같고, 요 형제가 센숙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예요. 맷잔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또 이제 개인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반심 사역자라고 하나? 반절 그러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이 형제 가족을 다른 모임에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돕고 있는 것이죠. 센숙 모임에서는 어떤 쌀이라든지 이런 식량을 공급을 하고 청마이, 맷잔, 방콕 모임 이 세 모임이 방커는 아직 좀 약하기 때문에 돕지를 못하고 이 세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제 이 가족을 돕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어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다 독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다들 모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태국 교회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은혜로 자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센숙 모임에 가면 이런 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산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분위기가 있죠. 이제 방콕 모임이 되는데 2005년도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이제 3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침례식이 2006년도에 있었고요.
예, 요게 이제 그 최근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뭐 예배당 다 아주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부엌이 달려 있는 그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정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전심사역자가 내려오면 거기에 방을 2개를 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그 형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방콕 모임에 있는 그 젊은 그 성도들은 저하고 좀 이게 나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활동량도 그렇고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연령차가 나고 또 그들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사회에서 막 그 욕심도 있고 그래서 젊은 형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 마땅하겠다 이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봐도 사역을 해도 이렇게 연령별로 때가 되면 이제 조금씩 자리를 비켜주고 이런 것이 제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대정제한테 넘겨주면은 저는 뒤로 이제 물러나서 전체를 돌본다거나 다른 사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형제들이잖아요. 이 방콕 모습이거든요. 다 젊어요. 그리고 결혼해도 뭐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그러니 뭐 세상 욕심이 있을만하고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영적으로 약해지다 보니까 주님이 어쨌든 빨리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방콕 모임 집을 구입할 예배당을 이렇게 구입할 때 모습이죠. 방콕 모임 집회하는 모습이고요. 예, 아이들 사역도 좀 했었고, 예, 이제 5번째 모임 빵건 모임인데 요거는 산 위에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추워서 잠바를 입고 이제 같이 이게 처음으로 이제 믿은 그 가정이거든요. 뒷 배경으로 이제 안개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부엌이거든요. 예, 부엌에 이런 식으로 식사를 장만합니다. 예, 여기 이제 방간 모임 모습이에요. 커피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커피를 아라비카라고 그러나? 높은 한 1200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커피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이제 태어난 모임인데도 뭐 거기서 모임의 날 행사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있고 캠프가 1년에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이는 캠프 한 번 있고 4월 달에는 이제 청년 캠프가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전체가 모이는 캠프가 있고 그다음에 1월 달 1월 1일 1월 첫 주가 되면은 모임의 날 행사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같이 모이는 거죠. 모임의 날 행사를 이 새로운 모임에서 자주 했어요. 그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뭐 음식장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서영수 형제 제가 간증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마약 관계로 해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방콕의 그 교도소에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만찬을 띄고 있죠, 이 안에서.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수 감방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형제가 무기소로 이렇게 감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했었는데 무기소가 되면 이제 감동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감동으로 옮겨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게 소망인데 소망대로 됐어요. 소망대로 됐는데 또 새로운 소망이 나왔는데 나갈 수 없느냐 이제 그런 기도 부탁을 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 모여서 캠프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 이 주님 나라 확장이 태국에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